조직에서 가장 약한 부분 중 하나인 눈가 피부. 눈 주위 피부의 생기와 탄력에 따라 인상이 크게 달라 보이는데요. 눈밑주름과 다크서클의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권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나이가 들면요. 주름도 고민이지만 눈 밑에 생기는 심술보 때문에 인상이 달라져서 고민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술보라는 게 뭔가요? 네,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눈 밑이 뿔룩하게 튀어나오신 분들 계시죠? 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그게 많고 또 간혹 젊은 분들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죠. 네. 이것은 눈 밑에 지방 주머니가 밀려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눈 밑에 지방 주머니가 밀려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얼굴이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심술궂게 보였다 해서 심술보 또는 심술 주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이것은 주로 노화 현상 때문에 생기는데요. 네. 애교살하고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애교살은 눈 밑에 근육이 속눈썹 바로 밑에서 근육이 붉어진 것이고 네. 이것은 눈 안쪽에는 지방이 밀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눈은 이 안구에 이렇게 들어있죠. 네. 이 눈 안구는 그러니까 안화뼈에 들어있죠. 그래서 안구는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인데 뼈는 딱딱하죠. 네. 그래서 부드러운 안구가 딱딱한 뼈 속에 들어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할 때 충격에 의해서 뼈와 안구가 부딪히는 충격에 의해서 안구가 많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눈의 구조는 이 안구와 부드러운 안구와 딱딱한 뼈 사이에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지방이 이제 충격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방이 뼈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네. 밀려나지 않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지방을 싸고 있는 막, 그리고 우리 피부를 덮고 있는 근육, 눈 밑에 근육들, 이런 것들이 지방이 뼈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게 하는 이런 장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화가 되면은 이 근육이 많이 이완이 되죠. 네. 눈 주위에 근육이 이완되다 보니까 안으로 밀어줘야 될 지방, 밀어주는 힘이 약하게 되니까 이게 밖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그것이 눈 밑에가 뿔룩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술보를 만드는 원인은 노화가 1번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노화 이외에도 상악골 발달이 미약한 경우라든지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눈 밑에 주름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심술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눈과 뼈 사이에 있는 지방이 이제 자리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튀어나오면서 눈 밑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보기 싫다고 제거를 하잖아요. 그럼 원래 그 지방이 갖고 있는 뭐 기능적인 게 있을 텐데, 문제가 되진 않나요? 네, 그것이 한꺼번에 일시에 뼈 속에 있던 게 모두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제거를 해도요? 예.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눈 밑 지방을 제거하나요? 네. 이것이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치료하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지방 없애주는 게 치료겠죠. 밀려나온 거 없애는 게 치료겠죠. 예. 그래서 이것 피부를 절개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하는 치료 방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것을 눈 하안검 절개술 아니면은 눈밑 지방 교정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안검 절제술은 우리 속눈썹 바로 아래를 절개해서 밀려나온 지방까지 접근해서 그 지방을 일부 제거해주고 또 네. 일부는 또 재배치켜주고 그리고 아까 피부가 근육이 이완된다고 그랬죠. 이완된 근육을 잡아서 눈 꼬리 쪽에 유안각에 팽팽하게 고정시켜주고 그리고 남는 피부와 근육을 절제해주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눈밑 지방 교정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우리 눈을 뒤집어 보면 안에 빨간 판이 있죠. 네. 이 건판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안쪽에 돌출된 지방을 찾아서 그 지방을 다시 재배치시켜준다거나 절개해주는 이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눈 밑 지방 치료를 하안금 절제술로 할지 아니면 이 지방 교정술로 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그렇죠. 일단 그 피부가 얼만큼 늘어졌냐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피부가 많이 늘어져서 주름이 많이 생긴 경우에는 피부과에 절제를 해야 되니까 피부 밖에서 절제하는 그 방법이 좋겠고, 그러니까 절제술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안에서 지방만 절개하는 것이 더 깨끗하게 좋겠죠. 예, 그러면 하안검 절제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절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흉터나 부기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생기나요? 네, 흉터는 뭐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까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흉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겠고요. 또 부기는 수술 후에 이틀 정도는 부기가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기간에는 이제 냉찜질 하시는 것이 부기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2, 3일 후에는 부기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4일째는 대개 실밥을 제거하는데 이때쯤 되면은 부기가 많이 회복되어서 유출하는데 그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부기가 회복이 됩니다. 네. 또 일주일 이후에는 또 화장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수술 후 3주간은 그 흉터 부위를 많이 비빈다거나 심한 마사지를 하면은 그 절개선이 다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흉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이 기간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까지 거의 희미해집니다. 예, 그런가요?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 눈밑 지방 교정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건 어떤 분들이 받는 건가요? 네, 이것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눈 안으로 해서 늘어진 지방만을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먼저 피부가 늘어지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애교살이 예쁘게 있는 분들이 네. 애교살을 손대고 싶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안으로 지방만 제거하는 눈밑 지방 교정술을 받습니다. 예. 또 세 번째로 그 젊으신 분들이 이 피부 바깥쪽으로 칼자국을 전혀 남기고 싶지 않을 때 네. 이때도 눈 안으로 하는 교정술을 받게 되겠고요. 또 옛날에 과거에 눈밑 지방 절제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한 경우에도 지방만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20, 30대 젊은 분들이 이 다크서클이 심해서 다크서클 교정을 위해서도 이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크서클 교정을 위해서도 지방 교정술 받는다고요? 네. 그러면은 다크서클하고 눈밑 지방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눈 밑에 지방이 붉어져 나오게 되면은 지방 주위에 그림자가 끼게 되겠죠. 예. 이 그림자가 이 다크서클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크서클과 지방 돌출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흔히 다크서클 하면 피곤해서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원인이 다양한가 봐요? 네, 그렇죠. 다크서클은 일단 그 방금 말씀드린 지방이 돌출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눈 밑에 안화 주위에 함몰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안화 함몰이라든지 또 얇은 피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피부에 굴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굴곡에 의해서 그림자 생기기 때문에 다크서클로 보일 수가 있고요. 예. 또 방금 말씀드린 뭐 피곤하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눈 주위에 색소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색소 침착에서 다크서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피곤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안화 주위가 함몰된 부위이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다크서클도 사실 없으면 더 좋은 것 중 하나잖아요. 다크서클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색소 침착에서 생긴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톤이나 아니면은 다른 미백 치료로 호전이 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다크서클 원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 굴곡에서 생기기 때문에 네.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피부 굴곡을 만드는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혈관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눈 밑과 그리고 눈 주위 그러니까 뭐 광대뼈 주위가 되겠죠. 피부 환경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눈 밑을 절개해서 안화 주위와 눈 광대뼈 사이에는 막을 이렇게 열어줘서 네. 눈 밑에 지방이 광대뼈에 있는 심부 지방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지방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크서클 때문에 수술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눈밑 지방을 재배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그 피부가 얇아지죠. 피부가 얇아지니까 눈 밑에 지방 부위하고 네. 그리고 안화뼈 주위가 그 사이가 좀 움푹하게 길다랗게 초생달망으로 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눈물고랑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이 눈 밑에 뿔룩하게 나와 있는 지방을 이 움푹하게 파여 있는 눈물고랑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 자리가 좀 편편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하안검 성형 수술 이후에 이 눈물고랑이 깊이 남아 있으면은 그 좀 얼굴이 어둡게 보이고 또 나이 들어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 시에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아래쪽으로 깔아서
눈물코랑 쪽에 배치해줘서 눈물코랑을 옅게 만드는 이런 수술을 대부분 같이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눈 밑에 있는 지방만 가지고는 눈물코랑을 채우기에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지방을 이식해주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는 필러를 사용해서 눈물코랑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다크서클이 눈 밑 지방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걸 또 배워가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 밑 지방 그리고 다크서클 이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